전산세무 2급 2018년 제5차 80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 후에는 본인이 작성한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1월 19일 주식회사 나라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엔 외상 매출금이며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2월 6일 매출 거래처에게 부품을 화물차로 보내고 운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운송장을 발급받았다. 매출 거래처에 보내는 거죠.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운반비 30만원, 대변의 현금 30만원인데 판매관리비인 800번대를 선택을 합니다. 문제 3번, 3월 10일 지난달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예수금 11만원 중 1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거래처 기재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원천세 예수금이었죠. 차변에 예수금 11만원이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10만원, 현금 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 원금 3천만원인 정기예금의 만기가 되어 이자수익 1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3만 1천원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금액이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대변에 정기예금 3천만원 감소하고 이자수익 150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4월 29일 당사는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 중이다. 공장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이백 300만원을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닙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은 당좌예금입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4월 19일 주식회사 기프트에게 영업부서의 거래처 접대용 선물을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입 비용은 55만원 부가세 포함이고 구입 당일 보통예금에서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접대용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입니다. 전자세금 계산 받아서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이고 분계유용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거래유용은 불공 매입이고 공급가액은 여기 55만원은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그래서 55만원 나누기 1.1 해서 50만원을 적으면 부가세가 5만원 기록이 되고 거래처는 기프트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고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이 되면서 불공제 사유는 4번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800번대 접대비로 수정하며 대변엔 보통예금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5월 11일 당사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990만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비품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거래유용은
과세 매입입니다. 거래처는 학동 컴퓨터이고 공급가액은 여기 수량 단가를 적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혼합이 되고 전자는 여가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비품으로 수정을 하고 대변엔 보통 예금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5월 24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현우물산에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5,200만원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식회사 현우물산이 발행한 당자수표로 수취하였다. 내국 신용장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5,200만원이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없고 거래처는 현우물산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타인 현우물산이 발행한 당자수표 타점이 발행한 당자수표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구분은 수출은 1번이고 영세 매출은 3번이 되겠습니다. 6월 18일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비로 일반 과세자인 하나택배에 55,000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거래 유형은 현과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 55,000원을 기록을 합니다. 55,000원 기록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5만원과 5,000원 나눠 나옵니다. 거래처명은 하나택배이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구입하면서 지급된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고 원재료입니다. 대변엔 보통예금 55,000원. 6월 25일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에게서 받은 전자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도료는 수도광열비로 회계 처리하고 대금은 이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면세 매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프라임이고 공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부가세 없고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여 그리고 이달 말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차변에 수도광열비 800번대 판매관리비를 선택하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보고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번의 거래내역 입력의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일자가 나와 있고 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증빙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해당되고 현금 영수 해당이 되는데 택시 비용, 이 택시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택시 비용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택시 비용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클릭해서 조회기간은 7월에서 8월입니다. 이 거래 내역을 입력을 하는데 아까 이 택시 비용은 해당이 안 되고 8월 3일 거 구분은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사업을 선택하고 맛있는 마트
사업자 등록번호, 카드 회원번호, 공급가액, 세액을 적고, 또 9월 5일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을 선택을 하고, 공급자 밝은 토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쭉 쓰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도 1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 및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출 관련 자료,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매출액이 1월에서 3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세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 카과 매출입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현과 매출입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 건별 매출입니다.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매출액 중 지연 발급 분으로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있다. 지연 발급 가산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2번 매입 관련 자료, 세금 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구입액, 과세 매입에 일반 매입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 대금은 과세 매입,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 구입 대금, 과세 매입, 고정자산에 입력을 합니다.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액은 카과 매입입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액은 현과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1억 1000만원, 과세 매출이니까 여기다가 1억 10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800만원과 현금 영수증 매출 50만원 더해서 850만원을 적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은 건별 매출 기타에다가 100만원을 적습니다.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를 수령한 원재료 구입액 3천만원이 있습니다. 3천만원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서 일반 매입에다가 3천만원을 적습니다. 인테리어 대금 1000만원과 트럭 구입 대금 2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을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매입세액은 이렇게 세액도 적어줘야 됩니다. 매출은 세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세 매출과 영세 매출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매입은 과세 매입과 영세 매입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과 매입과 현과 매입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다 입력을 합니다. 카가 매입 550만원, 현가 매입 100만원에서 650만원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부가세 65만원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650만원, 65만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 요 하단에 경감 공제세액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지 등 여기다가 이 금액 두 개를 더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전엔 경감 공제세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 중에서
지연 발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1000만원. 그래서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등 1000만원이 되고 세액은 자동으로 1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2018년 10월 1일 1000만원에 취득한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은 800만원이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기말 평가 분계를 입력하시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1000만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800만원입니다. 20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동분계로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만원,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200만원입니다. 2번 결산일 연재 보통예금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을 비교해보니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 대비 650만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을 알아본 바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동해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는 외상 매출금이 계좌이체되어 있는데 장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650만원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동분계로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물론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분계를 하게 되면 장부에 보통예금이 증가돼서 실제 잔액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선급비용 계정 중 120만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2018년 7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지급한 금액이다. 단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선급비용 계정 120만원. 이 말은 보험료를 지급할 때 자산처리법입니다. 2018년 7월 1일에 자산처리법인 선급비용으로 120만원 처리를 했습니다. 결산 때에는 이 선급비용 중에서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금액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이기 때문에 500번대 보험료를 선택을 하고 대변엔 선급비용을 감소를 시키는데 금액은 경과된 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6 하게 되면 60만원입니다. 보험료 60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60만원인데 음수로 입력하지 말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선급비용을 대변에 써야지 차변에 선급비용 마이너스 60만원 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동 입력으로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4번 마이크로사에 2018년 12월 1일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고 관련 회계 처리는 수행하였다. 결산일 외화 환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환율이 2018년 12월 1일 날은 1달러당 1000원이었고 오늘 결산 때는 1달러당 1050원입니다. 1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 곱하기 1000 하면 1억이었고 결산 때는 1억 500이 됐습니다. 500만원이 외상 매출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0만원, 대변엔 외화 환산이익 500만원입니다. 또는 1000원이 1050원 됐으니까 50원 증가했습니다. 1000달러 곱하기 50원 하면 50만원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5번 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하시오.
취득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 40년, 취득가액, 그리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액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필요하고 취득가액이 필요하고 상각누객은 필요가 없습니다. 잔존가액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내용연수 40년분의 취득원가 10억 마이너스 잔존가액 0 하게 되면 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자동 결산으로서 결산자료 입력에 영업부 건물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건물 감가상각비에 2,500만원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이렇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이팀 홍수연 팀장의 수당 등록 및 10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2018년 10월 급여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성명은 홍수연이고 지급일은 2018년 10월 31일입니다. 기본급여,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에서 410만원이고 공지합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수당 등록 시 불러오는 항목은 그대로 두되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시오. 해당되는 것은 놔두고 해당 안 되는 건 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면 이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인데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나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 추가에다가 식대 과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면 역시 과세가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은 54,000원으로 가정한다. 이 수당에서 비과세 대상은 식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이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식대만, 요 식대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당 추가에 추가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당공제 등록에서 수당 등록 시 불러오는 항목은 그대로 두되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라 했습니다. 상여금은 여 맞고 월차 수당이 없기 때문에 부입니다. 또 식대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이기 때문에 역시 부가 되겠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이 없으니까 역시 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식대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과세, 식대, 급여 해서 열을 하나 추가로 수당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 등록은 부로 체크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다. 놔두고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홍수연에 대해서 기본급 300만원, 상여금 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은 쭉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학자금 상한이 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수당 등록 여기만 부로 하라 했지 공제 등록을 부로 하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들어가서 귀속기간은 10월에서 10월이면서 이 금액은 불러와집니다. 저절로 불러와지고 우리가 입력할 금액은 전월 미환급색 요 54,000원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김철광씨 사원코드 202번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광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제시된 자료 외에 소득금액은 없다. 연말정산 추가전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공제 요건에 맞게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세액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기본 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근로소득금액만 있을 때는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대상은 의료비는 무제한이고 보험료는 나이, 소득 다 제한이 있고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만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배제 항목은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공교육비입니다.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현금 여유 포함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30%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철광 본인이고 배우자 공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을 보는데 여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애자 어머니는 양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됩니다. 김민철, 김민욱 2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김철광 본인 자동차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는 신용카드가 안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20만원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35만원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2018년 7월 2일날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배우자 수술비 100만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인데 시력보정용 안경은 해당이 되고 전통시장은 일단 전통시장으로 구별해서 뺍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본인 어머니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인데 의료비 신용카드는 안되고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아까 제한이 없다 그랬죠. 의료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혜자 씨는 의료비 소득공제 12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옥 교복구입비 50만원 그리고 학습비 30만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민욱 취약전 아동인데 학원비 이거는 취약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도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전 입력에서 먼저 교육비의 취약전 아동은 아까 미술학원비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취약전 아동에다가 120만원을 적고 그리고 김민철이의 교복구입비 50만원과 체험학습비 30만원을 씁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 아까 자동차 보험료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75만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이 의료비 공제는 좀 이따 설명하고, 기부금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만원, 그리고 10만원 초과된 거 10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130만원입니다. 1130만원은 배우자 황령인의 신용카드 1500만원에서 전통시장 250만원을 빼고 아파트관리비 240만원을 뺀 금액에다가 김민욱의 미술학원 신용카드 사용액 12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250만원은 황령인 배우자의 사용액입니다. 대중교통과 도서공연비는 김철광씨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어머니 현해자 어머니가 66세입니다. 그래서 경로 의료비가 해당이 되고, 이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로 의료비에 어머니 125만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일반 의료비에는 배우자 황령인의 수술비 1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카드 취업훈련, 근로자카드 직능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